중국 상류층의 화려한 세계에서는 권력, 돈, 그리고 예술이 마치 위험한 게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 하나는 바로 바이 산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아름다움, 재능, 그리고 매혹의 상징이었던 여성입니다. 바이 산산은 성공과 사치의 화신으로 불렸습니다. 모델 스타 대회에서 우승한 그녀는 곧바로 연예계에 입문하여 에버그란데 가무단에 빛나는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의 사진은 항상 부를 상징하며 수백만 위안에 달하는 슈퍼카, 호화로운 요트, 그리고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주거 단지 중 하나인 선전 베이원의 아파트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바이 산산의 인생은 단순히 아름다움과 재능으로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억만장자 쉬자인과의 연결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쉬자인은 전성기에 3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에버그란데 제국이 3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거대한 부채로 위기에 처하면서 세계 부동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폴트가 발생하였고, 바이 산산 또한 수많은 소문과 의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바이 산산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버그란데 가무단, 쉬자인의 정신적 산물. 이 가무단은 단순히 예술을 위한 팀이 아니라 에버그란데 그룹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부동산 제국의 거물이 펼친 복잡한 권력 게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에버그란데 가무단은 1999년에 조용히 그리고 비밀리에 창설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내부 공연 그룹으로 활동하며 그룹의 화려한 행사들을 위해 공연했습니다. 2011년에야 가무단은 비로소 중국 슈퍼리그에서 에버그란데 축구팀의 우승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가무단의 첫 공연은 대중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예술적 숙련도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완벽한 외모도 놀라움을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이 산산만큼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에버그란데 가무단과 그룹 전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무단은 단순히 예술단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단원들이 뛰어난 외모를 가져야 하며 독신이어야 했을까요? 왜 에버그란데 그룹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가무단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혹시 이 가무단은 쉬자인이 상류층과 정치권에서 자신의 인맥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였던 걸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바이 산산과 쉬자인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살펴봐야 하며 에버그란데 가무단이 그룹의 야심찬 권력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버그란데 가무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무단이 부동산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신문 기사에서도 찾을 수 없는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 산산, 에버그란데, 권력의 어둠 속에서 빛난 미의 상징. 바이 산산은 에버그란데, 가무단의 아름다움과 재능, 그리고 매혹의 상징이었던 여성입니다.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이었지만 결국 쉬자인의 권력 게임에서 하나의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1989년에 태어난 바이 산산은 광둥 지역 모델 스타 대회 제20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예술적 재능으로 그녀는 빠르게 에버그란데 그룹이 관심을 끌었고 에버그란데 민족 가무단에 초청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뛰어난 무용수일 뿐만 아니라 가무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연봉은 50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전통적인 에버그란데 가무단은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내부 행사에서만 공연을 진행하며 조용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쉬자인이 2010년에 광저우 축구 클럽을 인수하고 이를 에버그란데 광저우 축구팀으로 개명한 후 가무단은 더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행사와 그룹의 귀빈들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공연하며 대중 앞에 등장했습니다. 축구와 예술의 결합은 에버그란데가 다양성과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20년 에버그란데 가무단의 특별한 모집 공고가 대중과 예술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엄격한 선발 기준으로 잘 알려진 이 가무단은 단순히 재능 있는 무용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외모를 갖추고 사랑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원자는 독신이어야 하며 나이는 17세에서 20세 사이, 여성의 키는 170cm에서 175cm, 남성의 키는 178cm에서 185cm 사이여야 했습니다. 이 기준은 거의 전문 모델과 동일하며 오히려 더 까다로운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한 지원자는 취자인의 직접적인 심사를 받아야 했으며 새로운 단원은 반드시 미모와 매력을 겸비한 옥녀나 미인 수준의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기준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술 가무단처럼 보이지만 에버그란데 가무단은 사실 취자인 권력 체제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무용수가 뛰어난 외모를 가져야만 했는지, 왜 그들이 독신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은 사실 예술을 이용해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전략을 강화하려는 모호하고 기이한 목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바이 산사는 에버그란데 가무단의 가장 두드러진 멤버 중 한 명으로 취자인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텐샹샹과 함께 그녀는 에버그란데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계의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맺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이 산산과 같은 여성들의 존재 덕분에 전략적 관계들은 유지되고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취자인과 잭마 같은 대형 기업가 간의 관계는 에버그란데가 예술을 활용해 중요한 사업적 연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2014년 잭마가 취자인의 축구 프로젝트에 12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축구를 이해하지도 않고 축구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 말은 그의 일반적인 사업 원칙과는 반대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잭마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까요? 진실은 온라인에서 확산된 한 영상에서 일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한 에버그란데 기념 행사에서 잭마는 취자인과 함께 가무단의 공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이 산산이 몸매를 강조하는 의상을 입고 매혹적인 춤 동작으로 무대에 등장하자 잭마는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격양된 표정은 취자인의 눈에 들어왔고 취자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바이 산사는 웨이보에 잭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감사는 성공의 기본 전제입니다라는 캡션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바이 산산과 취자인의 관계는 단순히 업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둘이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진 한 장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 산사는 이러한 소문에 대해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친밀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21년 에버그란데 그룹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으며 총 부채는 2.4조 위안에 달했습니다. 2022년 말 에버그란데 그룹은 8천억 위안을 초과하는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하이난 성이 이 위기는 단순히 비즈니스 활동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에버그란데의 민족 가무단을 포함한 산하 부문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2023년 10월 바이 산사는 갑작스럽게 웨이보의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며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행동은 취자인에 의해 연금 상태에 놓인 것과 가무단 해체 가능성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바이 산산의 인생에서 슬픈 장을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아름다움과 재능의 상징이었지만 중국 상류층의 혼란 속에서 희생자로 전락했습니다. 에버그란데 권력 게임에서의 바이 산산과 그녀의 미스터리한 역할 상상해 보십시오. 선전 베이원의 화려한 파티에서 중국의 정치인, 억만장자, 그리고 권력 있는 기업가들이 모여 있었다. 2억 위안짜리 펜트하우스에서 반짝이는 크리스탈 조명 아래 가장 강력한 이들이 건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바이 산산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공연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에버그란데 권력의 중심으로 향하는 열쇠를 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며 연결하며 관계를 형성합니다. 취자인이 그의 팽창하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인맥들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2024년 기사에 따르면 수십억 위안에 달하는 부동산 계약이 이런 파티 이후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에버그란데 가무단, 특히 바이 산사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에버그란데는 2.4조 위안을 초과하는 부채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쉬자인은 매년 수천만 위안을 가무단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쉬자인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부동산 억만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관계를 활용하는 데 있어 타고난 예술가였습니다. 쉬자인 같은 사람에게 권력은 단지 돈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과 대표적인 인물을 조작하는 방식으로도 구축됩니다. 이 경우 그 상징은 바이 산산과 에버그란데 가무단이었습니다. 에버그란데 가무단을 유지하기 위해 쉬자인은 매년 3천만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이 비용은 단원의 급여, 복지, 그리고 공연 조직 비용을 포함합니다. 바이 산산은 단장으로서 연간 700만 위안의 급여를 받으며 이는 중국 내 최고 예술가들의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러한 모든 지출이 직접적인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무단은 티켓을 판매하지도 않고 공연에서 이익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그룹의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기사는 에버그란데 가무단의 공연이 종종 비공개 행사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행사들에서 100억에서 500억 위안에 달하는 부동산 계약이 몇 시간 안에 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무단은 단순히 화려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위 관리와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파티들에서 바이 산사는 항상 포인트 메이커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가 단장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큰 계약을 더 쉽게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에버그란데의 한 전 직원은 바이 산산이 등장하기만 하면 성사되지 않는 계약은 없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쉬자인이 가무단을 통해 정치권과 깊은 관계망을 구축했다고 지적합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에버그란데는 지방정부 기관들로부터 토지와 신용 관련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기업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소문에 따르면 에버그란데 가무단이 중심이 된 친밀한 만남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에버그란데가 더 이상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서 에버그란데 가무단과 바이 산산 같은 권력의 카드들은 더 이상 쉬자인의 전략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에버그란데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에버그란데 가무단과 특히 바이 산산의 역할에 대한 소문이 점점 부각되었습니다. 대중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무단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바이 산산은 쉬자인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에버그란데는 3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이는 2021년 중국 GDP의 2%에 해당하는 규모로 에버그란데를 글로벌 부동산 역사상 가장 큰 부채 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프로젝트, 분노한 주택 구매자들, 그리고 대량 해고된 직원들로 인해 에버그란데는 전례 없는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에버그란데 가무단은 한때 예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대중은 그것을 문제의 일부로 간주했습니다. 바이 산산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공연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그녀가 소유한 호화 아파트들은 이제 불투명한 재정 혐의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바이 산산은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단지 무용수일 뿐입니다. 재정이나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제 예술에 대한 열정과 함께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에버그란데의 법적 위기와 그 후 폭풍. 에버그란데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면서 쉬자인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 바이 산산을 포함한 인물들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쉬자인이 수많은 위법 행위로 이루어진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이끌고 있었던 반면 바이 산산 역시 에버그란데의 몰락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3월 중국 공안부는 에버그란데의 불투명한 지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중 약 10억 위안이 에버그란데 가무단과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행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수익은 없었지만 단장이었던 바이 산사는 불투명한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명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녀는 금융거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중요한 행사에 그녀가 참석한 사실은 대중들로 하여금 그녀가 그룹의 전략적 관계 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초 쉬자인이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된 이후 에버그란데의 30명 이상의 고위 간부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이 산산 또한 이번 위기에서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지만 그녀의 변론이 여론과 법적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영원히 에버그란데의 부패 시스템과 연결된 인물로 남게 될까요? 바이 산산과 에버그란데 가무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술과 비즈니스의 불투명한 결합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 예술과 상업적 계산에 의해 조작된 예술 제품의 뚜렷한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에버그란데 가무단은 한때 웅장한 금융 제국의 상징이었지만 그들이 가져왔던 가치는 논란과 전통 예술의 핵심 가치 결여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에버그란데의 경우 예술은 단순히 외교적 소프트 파워로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장식품처럼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정신적인 표현이 아닌 권력 전략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중국 문화유산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예술이 단순히 오락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필수적인 일부로서 각 시대의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깊이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고대의 전통 무용문화는 5000년에 걸친 발전을 겪으며 항상 도덕과 인간 삶의 철학을 기초로 형성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의 각 왕조는 고유한 문화적 특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시대에 공통된 한 가지는 예술에서의 조화, 품격 그리고 우아함을 존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적 맥락에서 예술이 상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전통 문화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한 예술 무용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년 개최되는 션인 공연팀입니다. 이곳에서 재능 있는 예술가들은 중국 고대 문명의 5000년 역사를 되살리며 진정한 전통 문화를 무대 위에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션인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중국 문화의 뿌리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각 춤 동작, 의상, 이야기에는 위대한 문명의 흔적과 효심, 자연 존중,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조화로운 발전과 같은 깊은 도덕적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션인의 무용예술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션인 공연은 수많은 유명 인사, 예술 전문가,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용수들의 전문성과 기술만을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술단체가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찬양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도덕성, 진정성, 그리고 불멸의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션인은 예술이 진심 어린 마음과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중국 전통 예술은 현대 세계 속에서도 단순히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히 보호되고 전파될 때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 도덕적 가치와 민족적 정신의 틀 안에서 실천될 때 그것은 단순히 오락이나 상업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신성하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매개체가 됩니다.